이 시간에는 계약법 강론으로서 매매 교환 임대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시작까지 배웠던 계약법 총론이 어렵고요. 비교적 계약법 강론은 쉬운 편입니다. 물론 담보책임이 있긴 하지만 어려운 거 하나 틀림되죠. 계약법 강론에서 5문제가 나옵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에서 5문제, 주로 매매 3개, 임대차 2개 이렇게 나오는데요. 매매 중에서는 담보책임 어렵고요. 자, 우리 교재 157페이지가 되겠네요. 매매란 것은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을 약정하고 매수인이 대금 지급 약정을 성립하는 쌍윤학불이죠. 자, 약정 빠지면 안 됩니다. 이 약정이라는 말이 빠져버리면 유물이 돼버려요. 그래서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약정, 매수인은 대금 지급 약정으로서 계약이 성립하는 낙선계약이다. 매매 교환 임대차는 세 가지 다 똑같이 4가지 공통특징, 쌍윤학불, 쌍무계약이고 유상계약이고 낙선불리식. 이것이 2019년 문제 있잖아요. 쉬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 풀려고 정말 아둥바둥 하지 마시고 쉽고 기본적인 문제만 맞춰도 충분히 70은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요즘 시험 포기하는 분도 많고요. 여기저기 사이트 보면 교재 파는 분 많습니다. 처음에 패키지 교재 다 샀다가 요즘 팔기 바쁘죠.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5개월이 남았고 5개월이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자세가 중요하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1년을 다 잊어도 떨어질 사람 또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번에 끝내겠다. 그런 마음 놓고 공부하시기 바라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매 계약은 다른 유상 계약에 다 준용되고요. 쌍윤학불. 매매의 성질은 쌍윤학불이고요. 중요합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는 쌍방이 의무가 있다. 대가를 지급한다. 청약 승낙만으로 형식이 필요 없다. 매매 목적은 현존할 필요 없고요. 장래에 성립한 물건도 얼마든지 매매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아파트 짓지도 않고 분양하죠. 나중에 다 짓고 나서 추첨해서 내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직 지어지지 않은 아파트 또는 건축등도 매매할 수 있고요. 또 타인의 물건도 매매할 수 있죠. 사서 주면 되죠. 원래 민법 총칙에서 배웠죠. 타인의 물건 매매 유효, 타인의 물건 처분 무효. 그죠? 타인의 물건 매매 계약도 유효하다. 그래서 장래 성립하는 재산권도 타인의 물건도 매매할 수 있다. 그리고 매매대금 금전부이죠. 왜냐하면 매매는 금전을 지급대가로 하지 만약에 물건을 팔고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물건을 받았다 그런 게 교환이 되죠. 즉 매매는 대가가 금전이고 그리고 교환은 금전 외의 물건이다. 그 차이가 있죠. 매매대금은 금전한다. 그리고 노점 같은 데서 물건 팔고 사는 것도 당연히 현실 매매죠. 그런 경우는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동시에 이어진 것이고요. 여기서 5번 주의해야 됩니다.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은 매매 이행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죠. 매매계약 청약 승낙으로 성립합니다. 아파트 5억에 팔겠다. 좋아. 5억에 사지. 끝. 매매됐습니다. 아파트를 5억에 팔겠다는 청약과 5억에 사겠다는 승낙이 있으면 이미 낙선계약이기 때문에 매매 성립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소유권 이전을 하고 대금 주는 것은 계약의 이행이라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매매는 항상 재산 이전의 약정과 대금 지급 약정으로 성립하는 낙선계약이지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대금 지급하는 것은 매매 이행이지 성립권은 아니라는 거. 매매계약 성립은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매의 성립, 일단 당사자는 합의해야 되겠죠. 큰 거, 중요한 거, 매매대금과 목적물. 그러나 매매대금과 목적물이 계약 당시에 반드시 확정될 필요 없고요. 장차 사후에라도 확정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장래의 물건도 매매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매매의 목적물과 대금은 거의 계약 시에 확정되지만 그러나 계약 시에 확정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거. 매매 예약. 예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킹을 하죠. 부킹 그러면 호박라이트 부킹 이런 생각하시지만 계약을 하러 가서 물건이 품귀되어서 주문하고 왔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일반 식당 같은 데도 예약했다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걸 노쇼라고 하죠. 노쇼. 영어라 그렇습니다만 하여간 그런 게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의무가 있겠죠. 그러나 식당 같은 데에서 손님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는 이유는 고객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예약 문화가 잘 되는 것이 선진사회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약 여기서는 에어컨 주문하러 갔더니 에어컨이 없더라. 그래서 주문하고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예약이라는 것은 장차 본계약 체결을 미리 약속하는 계약이고요. 대개 예약은 일방 예약입니다. 한쪽서 예약합니다. 여기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에어컨 주문하러 갔더니 에어컨이 없더라. 그래서 주문하고 왔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매수인 내가 에어컨을 사겠다고 매매를 결말지는 즉 매매를 매듭진 의사 없이 하면 매매가 즉각 이루어집니다. 자, 매매 일방 예약이 기본이고요.
매매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 이 상대방이 누구였습니까? 매수인이 매매를 매듭질 의사를 표시하면 즉각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이에 대해서 매도인 쪽에 승낙은 필요 없다는 게 중요하죠. 일방예약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일방적입니다. 그래서 자, B 매매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을 의사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자, 예약 완결권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약 완결권 단독행위, 이게 덜어나온 것이 낯설단 말이죠. 예약을 완전히 매듭 짓는다 그런 뜻인데, 예약 권리자 이건데 매수인이 상대방 매도인에 대해서 예약 완결의 의사를 표하면 매매는 즉각 성립합니다. 일단 주문하고 왔거든요. 주문하고 왔더니 대리점 연락하겠습니다. 사장님, 엊그저께 주문하셨던 에어컨 왔는데요. 아, 그럼 내가 사겠습니다. 우리 집에 설치해 주세요. 이것이 완결권이거든요. 완결권은 일방적인 단독행위로서 형성권 10년 내에 행사해야 됩니다만은, 완결권은 단독행위다. 여기 중요한 것은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의무자 매도인의 승낙 필요 없다. 정말 중요합니다. 시험에 예약 완결권은 예약 권리자의 행사와 의무자의 승낙이 이루어진다. X 승낙은 필요 없다. 왜? 단독행위다. 해제, 취소, 철회, 면제, 상계, 동 이런 것은 일방적이고 해제당하는 사람 또는 취소당하는 저쪽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 없거든요. 완결권도 마찬가지다. 일방적인 권리 행사로서 의무자 승낙 필요 없다. 그게 중요하고요. 완결권은 재산권이고 형성권이고 재산권이다 보니까 채권자가 대체 행사할 수 있고 10년의 제척기간, 가등기도 가능하고요. 기간이 있을 수가 있는데 기간을 정했으면 그 기간 내 행사해야 되고요. 약정이 없다면 10년 행사해야 됩니다. 기간에 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 내 없으면 10년 행사해야 되고 10년의 제척기간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10년이 지난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특히 최근 판례죠. 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 10년인데 10년 지난 때는 상대방이 예약 목적물 부동산을 이미 인도받고 있다 하더라도 소멸된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10번은 예전에 나온 판례인데요. 우리가 이제 아직 가담법을 안 배웠죠. 바로 이어서 배웁니다만은 공동이냐 단독이냐가 중요하죠. 전합 판례 시험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원합 판례는 꼭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공동, 여러 사람 명의로 담보가 등기를 마친 여러 명의 채권자가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완결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채권자 중에 한 사람은 단독으로도 혼자서 자신의 지분에 기하여 가담법에 정한 청산 절차를 이행으로 본등기에 이행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좀 어려운 판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담보가 등기를 아직 안 배웠잖아요. 일단은 공동명의 주의하시고 여기 단독으로도 할 수 있다. 예전에는 안 된다가 판례했다가 지금 판례가 바뀌었어요. 좀 어렵지만 자꾸 읽어보시기 바라고. 공동명의 단독으로. 이 시험에 공동으로 하면 틀리겠죠. 틀린다는 거 말씀드리고. 완결권은 흔치는 않은데 그 용어가 생소하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완결권이 뭐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문을 했다가 계약을 매듭 짓는다. 그런 뜻입니다. 완결이라는 것이 주문을 하고 나서 이제 본 계약을 매듭한다. 그런 뜻으로서 일방적인 의사합의로 성립하고 의무자, 매도인 쪽에 승낙은 필요 없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계약금. 자, 지금부터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파트에 들어왔네요. 계약금. 계약금은요, 매매계약 체결 시 주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금전기타 유가물이네. 유가물. 값어치 있는 물건이죠. 금전인데 그럼 틀려요. 그러니까 쌀과 보리도 시계와 반지도 계약금이 될 수 있다. 이론상 그렇게 돼 있죠. 계약금 금전이다. 틀렸죠? 금전인 것은 좀 전에 배웠던 매매대금하고 그리고 전세금 그리고 이따 배울 교환의 보충금이 있어요. 나머지는 금전기타 유가물 또는 금전기타 대체물인데 계약금은 금전 등등의 유가물이다. 값어치 있는 물건은 다 계약금이 될 수 있다. 계약금은 요물계약 배웠습니다. 현대기부에 배웠나요? 현대기부에 현상광고, 대물면제, 계약금, 보증금, 예금. 요물이죠. 요물이라는 것은 낙성의 반대죠. 물건이나 물질이 필요하다. 현상광고는 범인 잡아오고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 받아놓고 보증금 받아놓고 예금 받아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대물면제는 대신 물건을 가져오고 요물인데 요물계약은 5가지 요시인데 현대기부에 계약금 계약은 역시 계약금이 지급되어야 된다. 우리가 중개 사무실에서 계약금 걸고 가세요. 그것이 계약금 계약이죠. 계약하러 왔다 그냥 그럼 계약 안 됐잖아. 그것이 계약금 계약입니다. 용어가 좀 낯설죠. 계약금 계약. 아니, 계약금은 지급되어야 된다는 거 중요하고요. 자,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고 매매의 종된 계약이고요. 그러니까 매매가 주고 계약금 계약이 종된 계약이죠. 그리고 계약금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이나 전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면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요. 반드시 계약금은 지급되어야 된다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계약금 계약은 매매와 동시에 체결 필요 없습니다. 매매와 동시에 체결될 필요 없다. 이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뒤에서 배울 환매가 그렇습니다. 환매는 계약과 동시에, 그게 중요합니다. 환매 계약은 매매와 동시에 체결되어야 하지만 계약금 계약은 동시에 될 필요까지 없다는 거. 자, 계약금의 종류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류 크게 세 가지인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계약금이 지급되고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면 크게 세 가지가 문제됩니다. 첫째, 증여약금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여약금, 최소한 기능, 즉 계약금은 지급되면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 역할을 한다. 그리고 계약금이 지급되면 그것은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3억짜리 조그마한 빌라가 매매되었다. 그런 경우는 계약금이 보통 10% 3천만 원이 지급되면 일단 매도인은 6천을 돌려주고 매수인은 3천 포기해서 해지할 수 있다. 이것이 해약금 해제인데 그런 해약금 해제 일단 추정된다는 거죠. 문제는 위약금이 되려면 무조건 몰수당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특약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위약금은 특약이 필요하고요. 종류는 두 가지인데 위약벌 또는 손해배상의 예정의 뜻이 있는데 이건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종류 두 가지다. 다만 손해배상 예정은 너무 금액이 과다하다. 그런 경우는 법원이 감액을 해줄 수도 있고요. 특히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되면 그 위약금은 나중에 손해배상을 입증하기 어려울 때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좀 이따가 중요한 해약금 해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